안녕하십니까. 최월합입니다. 1973년 2월 27일 포항항에는 42,000톤급의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아잔타호. 싣고 있는 것은 철광석과 코크스용 유연탄. 호주 탄광회사와의 피말리는 밀고 당기기 끝에 일본과 같은 가격, 같은 조건으로 들어오게 된 철강 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달 뒤인 4월 14일, 역시 호주에서 출발한 월드뉴스가 38,339톤의 철광석을 싣고 포항항으로 들어옵니다. 고로, 즉 시뻘건 용광로에 들어가 강철로 다시 태어날 바로 그 원료였던 겁니다. 1973년 당시 포항제철의 본사는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해 있었고,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공조였습니다. 용광로, 거대한 용광로의 건설이었던 겁니다. 철은 복잡한 처리 과정을 통해 약 30개의 다른 원료를 가공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철강업계에서는 철을 먹어야 철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만 톤의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70만 톤의 철광석, 70만 톤의 유연탄, 30만 톤의 석회석이 필요합니다. 1973년 초 어느 날 청와대다. 때문에 용광로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미래를 내다보고 건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용광로는 전체적으로 병 모양인데 로켓 발사대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약 100m, 온도는 화씨 3000도까지 올라갑니다. 때문에 여러 층의 내화 벽돌을 정밀하게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깐, 박태준 사장. 네, 이후락 부장님. 그 앞에서 연산 1000만 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연산 103만 톤이 아니었어요? 연산 103만 톤은 올 7월에 완공 예정인 1기의 경우고, 2기에는 157만 톤, 그리고 3기, 4기 건설 계획도 있습니다. 2기는 언제 짓는데? 1기 완공과 동시에 2기 건설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1기를 통해 강철을 생산해냄과 동시에 2기 건설도 진행하겠다. 그렇습니다. 이후락 부장. 예. 김정용 비서실장님. 지금 이 자리는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이 각하께 보고하는 자리요. 중정부장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하께서 보고를 받고 계시는 자리에서 이 부장이 나서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건 경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경제 쪽은 잘 몰라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랬습니다. 각하, 보고받으시는데 방해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후락이가 7.4남북 공동성명서도 만들어낸다고 북한도 왔다 갔다 했고, 또 유신헌법,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건 경제 쪽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잖아. 대체 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도 하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하. 그런데 후락이? 예. 왜 갑자기 안 갔던 경제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나? 각하의 관심을 제가 알아야 앞으로 더욱 잘 보필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거야? 당연합니다, 각하. 알았어. 박태준 사장? 예, 각하. 하던 보고 계속해봐. 예, 각하. 포항제철소 제1기 완성을 올해 7월로 잡고 있습니다. 애초 예정보다 앞당겨 완공한 덕에 톤당 건설비가 287달러 소요됐습니다. 톤당 287달러라면은 어느 정도 절약을 한 건가? 톤당 287달러면 어느 정도 절약을 한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포항제철보다 몇 년 늦게 완공된 대만의 CSC 제철소와
신일본 제철의 이키시마 제철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제철소의 톤당 건설비는 $600였던 것이다. 네, 그리고 7월이 되면 용광로 가동을 시작하게 되고 호주에서 들여온 철광석과 코크스용 유연탄을 원료로 해서 제선, 제강, 압연 이 모든 과정을 다 갖춘 일관 제철소, 명실공히 종합 제철소가 되는 겁니다. 용광로에 불을 붙이는 첫 화입식은 6월 8일로 잡았습니다. 6월 8일? 어이구, 그 좋은 날로 잡았구만. 그리고 며칠 뒤 서울 시내 모처 대통령은 경호실장 박종규 등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 막걸리 좋구먼. 박 실장도 좀 마셔. 불철주야, 조국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 각하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이 경호실장이 어떻게 술을 마시겠습니까? 마이, 오늘은 괜찮아. 자, 인제도 한잔해. 자. 각하, 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말입니다. 이후라기가 왜? 요즘 너무 설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설쳐? 예. 저번에 박태준 포철 사장한테 보고받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각하께서 엄연히 계시는데 자기가 나서서 이것저것 질문하고 이거 완전히 아나무인 아니겠습니까? 후라기가 세운 공이 제법 많잖아. 지난번 7.4 남북 공동성명 때도 그랬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그건 뭐 직접 선거도 아니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선거한 건데 이 부장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응? 각하 다음은 누구겠느냐? 감히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올린단 말입니다. 에이, 나 다음은 이후락이다. 그런 소리까지 나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 혹시 유신시대 윤필용 사건을 아십니까? 당시 수경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씨가 사석에서 이후락 중정부장에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십니다. 김춘추도 당나라 갔다 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결국 윤필용 사령관과 그를 추종하던 인물들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처벌되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이쯤 하면은 당시 이후락 씨의 기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 윤필용 사건 이후 이후락 씨는 커다란 위기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의 신임 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절치부심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중앙정보부의 이른바 김대중 납치 사건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치권의 이런 혼란 속에서도 포항제철 1기 공장은 차근차근 완공의 순서를 밟아갑니다. (1973년 6월) 초 박태준은 용광로 건설공사 현장에 나와 있었다. 지상 약 100m에 달하는 웅대한 용광로가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용광로 공장장 조용선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박태준의 마음은 뜨거웠다. 내화 벽돌을 쌓는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건물 8층에서 10층 높이의 내화 벽돌은 접합용 고착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잘 쌓았습니다.
전체 무게가 32,000톤이고 엄청난 고열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밖에서 안을 잘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용광로 안에다 내화 벽돌을 쌓는 과정에서는 작업자들이 직경이 50cm밖에 안 되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벽돌을 쌓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거라 네 알겠는데 용광로는 완성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 불을 붙여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출선을 그러니까 쇳물이 흘러나올 수 있을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제대로 출선이 되도록 해야죠. 이봐 공장장 예, 우리가 이 용광로의 거대한 화입구에다가 불을 넣게 됩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 용광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노릇이니 일단 쇳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공사가 잘 되었으면은 원료들이 잘 섞이고 녹아서 여긴만 앞바다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붉은 쇳물이 흘러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시커먼 빛깔의 연물 같은 쇳물이 흘러나오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용광로를 냉각시킨 다음 옆구리를 다시 모두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용광로 벽에 굳어서 붙어있는 쇠를 산소 용접기로 녹여서 일일이 뜯어내는 청소 작업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광로를 청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포철 프로젝트는 실패야. 그런 일 없을 거란 자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알아? 내일이 D-Day니까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작업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알겠습니다. (1973년 6월 7일) 화입식 하루 전날 박태준은 태양열을 통해 불씨를 얻었다. 화입식 날 용광로에 들어갈 바로 그 불씨였다. 그 불씨는 원화로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화입식 당일 용광로로 들어가게 돼 있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는데 그런데 화입식 당일인 6월 8일 새벽 공장장님, 여기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리 좀 와보십시오. 화입식이 열리기로 돼 있던 당일 새벽 5시경 밤새 마지막 점검을 벌이고 있던 용광로 현장. 이상하다니, 뭐가? 여기 이 출선구 말입니다. 출선구가 왜? 여기서 그 쇳물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이게 좁아서 혹시 쇳물이 잘 흘러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한다? 가만. 그러면 출선구를 좀 더 넓혀주면 안 되겠나? 예, 아무래도 그게 좋겠습니다. 개공기 가져와서 조금만 넓혀봐. 예. 곧 일단의 근로자들이 개공기를 가져와 쇳물이 흘러나올 출선구를 좀 더 넓히는 작업을 하는데 그만 쇳물이 흘러나올 출선구를 망가뜨리고 만다. 공장장님, 쇳물이 흘러나와야 할 출선구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뭐야? 아니 조심해야지 이 사람들아. 이거 어떻게 한다? 일단 급한 대로 출선구 부분만 다시 손보면 안 되나? 파이프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럼 쇳물이 출선구로 흘러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야? 출연 박정희, 김영민, 박태준, 홍진욱, 조영선, 이문희, 이후락, 백경훈, 김정념, 박상훈, 박종규, 권창욱, 근로자 김영우, 권도일.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6화 철의 신화 29번째